이번 헤스퍼 64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고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물리 듀얼 액션을 구현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IT 리뷰한 북치입니다. 오늘도 키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다들 처음 보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닉스테크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첫 번째 키보드인 헤스퍼 64의 프로토타입 샘플을 가져왔어요. 저는 진짜 웬만한 키보드 또는 키캡 스위치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전부 다 팔로우하고 디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닉스테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 하나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직접 DM까지 보내서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샘플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뷰를 위해서 모든 액세서리가 다 포함된 풀 버전으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풀 버전이 아니라 일부 액세서리 옵션이 빠진 일반 버전도 따로 판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박스의 패키징 자체가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닉스테크라는 브랜드의 첫 번째 키보드인데 첫 번째 임을 감안해도 꽤 고급스럽게 잘 만든 듯한 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듀얼 액션 프로파일이란 걸 채용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듀얼 액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박스도 이렇게 위아래로 열리게 만들어진 걸로 보여요. 제품을 개봉했을 때 이렇게 더스트 커버가 한 장 깔려 있고 퀵 스타트 가이드가 바로 보이는데 특이하게 한글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 설명서에 한글을 프린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이렇게 깔끔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길래 제가 한국에도 진출을 하시는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퀵 스타트 가이드가 영어, 일어, 한국어 3개의 언어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번 키보드를 제작하고 런칭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준 3개의 국가의 언어로 이렇게 프린팅을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키보드에 대한 한국 유저분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공받은 풀버전 기준으로는 우측의 사이드 박스 쪽에 이렇게 구성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USB 케이블과 키캡 및 스위치 풀러, 2.4G 동글, 그리고 범폰 같은 게 들어있네요. 구성품에도 꽤 신경을 많이 쓴 듯 합니다. USB 케이블도 이렇게 닉스테크 로고가 프린팅이 예쁘게 되어 있고 소재나 마감 자체도 꽤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쓸 수 있는 USB 케이블이겠고요. 키캡 및 스위치 풀러도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닉스테크의 로고를 프린팅해놔서 나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풀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을 구매하시게 되면 아마 이 박스 내부에 조그만 박스 안에 앞에서 보셨던 구성품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풀버전 기준에서 지금 보시는 조그만 박스 안에 이번 키보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키보드를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스테크 헤스퍼 64 키보드의 본품입니다. 색상은 샌드 베이지 색상과 지금 보시는 미스티 나이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65% 레이아웃의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의 베젤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대신에 키보드 상단 베젤 쪽에 이렇게 커다란 RGB 바가 자리 잡고 있고 LED 인디케이터 3개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무려 황동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 고급감이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고요. 이 버튼을 사용해서 키보드의 RGB를 조절해 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OS와 맥 OS를 전부 지원합니다. 보통은 여분 키캡을 제공해 줌으로써 윈도우 OS에 맞는 키캡 구성과 맥 OS에 맞는 키캡 구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윈도우 OS의 명령어와 맥 OS의 명령어를 동시에 프린팅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배열 자체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무게도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을 줄 알았지만 키보드의 하판은 플라스틱 소재이지만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키보드의 하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마감을 어느 정도 금속 느낌이 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금속 배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이렇게 각인해 놓은 점은 상당히 센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마감은 꽤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65% 레이아웃으로 좀 작게 만들다 보니까 키 배열이 좀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키 배열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 헤스퍼 64의 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이렇게 키를 다닥다닥 붙여놔야 했을 거니까요. 이번 헤스퍼 64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고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물리 듀얼 액션을 구현했다는 거예요. 풀 버전이 아닌 노멀 버전을 구매하시더라도 총 13개의 물리 듀얼 액션 키를 구성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너무 써보고 싶어서 제품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뭔가 상당히 느낌이 묘한 감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풀 버전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물리 액션 키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23개의 물리 듀얼 액션 키가 추가로 들어가는 구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번 헬스퍼 6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64개의 키의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풀 버전으로 구성했을 때는 총 36개의 물리 듀얼 액션 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00개의 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이름이 헬스퍼 64 가로 열고 100 가로 닫고 100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비교를 위해서 하나만 빼봤습니다. 이렇게 키캡을 뽑아보면 일반적인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가 체결이 되어 있어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인데 듀얼 액션 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스위치에서 두 개의 입력을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제작이 된 거예요.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짜 물리 듀얼 액션을 구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방식은 저도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듀얼 액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키보드를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닉스테크의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키캡만 간단하게 빼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계식 스위치의 스템이 존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종의 힌지 같은 구조를 만들고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살짝 덜렁거리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손맛을 구현해 줄 수 있게 스프링의 탄성이 제법 있는 편이에요. 꽤 쫀득쫀득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키캡과 스위치를 빼놓은 기준에서 왼쪽인 물리 듀얼 액션 키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고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쪽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RGB LED 양쪽으로 별도의 접촉부 같은 게 있습니다. 저 부분을 통해서 물리 듀얼 액션 키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풀 버전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모든 키들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액션 키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빼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 액션 키를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보강판 쪽에도 이렇게 플렉스 커팅이 들어가 있고 눌렀을 때 가스켓 마운트를 사용했을 때 특유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푹푹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유연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타건하는 느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듯해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부에 흡음재 같은 것도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타건하는 느낌은 뒤에 가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듀얼 액션 키로 바꿀 수 있는 키들을 전부 다 바꿔봤는데 확실히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기계식 키보드들과는 정말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 부분의 듀얼 액션 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넘패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린팅이 되어서 나와 있고 왼쪽의 듀얼 액션 키들은 아예 프린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원하는 대로 매핑을 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QNK와 BR을 통한 키매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매핑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키보드 상단에는 연결 모드와 연결 OS를 전환해 줄 수 있는 토글 스위치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들 같은 경우도 키보드 상단에 있는 황동 소재의 스위치와 느낌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급감과 통일감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요. 꽤 신경을 많이 쓴 듯한 티가 나죠. 키보드를 연결하면 듀얼 액션 키 쪽과 키보드 상단의 RGB 바 쪽에 RGB 라이트가 상당히 예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듀얼 액션 키가 하단은 일반적인 PBT 소재로 키캡이 만들어져 있고 상단은 투명한 PC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GB를 켰을 때 RGB 투과력이 상당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키보드 아래쪽에는 플로팅 RGB 스트립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 RGB LED가 바닥을 비출 수 있도록 키보드 하단에 RGB 바가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의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 바닥 쪽까지 아주 예쁘고 은은하게 RGB가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플로팅 RGB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두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RGB의 균일도나 색감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경을 꽤 많이 써서 만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던 황동 소재의 버튼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렀을 때는 백라이트 모드를 전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황동 버튼을 가지고 플로팅 RGB 스트립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초 이상 눌렀을 때 깜빡거리면서 플로팅 RGB 스트립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도록
전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키보드 상단에 있는 RGB 바도 이 플로팅 RGB 스트립과 같이 연동되는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모드 전환을 제외한 밝기 설정 등의 일반적인 세팅은 펑션키 조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헬스토어 64 같은 경우에는 QMK와 BR을 이용한 키매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R을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 진짜 특이하긴 특이하네요. 키 배열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측의 듀얼 액션 키들 같은 경우에는 넘패드 쪽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었던 만큼 키 매핑도 처음에는 넘패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핑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비아뿐만 아니라 웬만한 키 매핑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설정 같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예시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패드로 세팅되어 있는 우측 듀얼 액션 키도 당연히 일반적인 키 매핑이나 매크로 설정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듀얼 액션 키들을 전부 다 사용할 필요 없이 일부만 꺼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드웨어 세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오타가 나지 않을까, 중복돼서 눌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다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게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부분감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입력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걸 같이 누른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상단 키캡은 하단 키캡보다 이동거리를 약간 더 길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드럽고 정확한 입력 경험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불편한 감은 있긴 한데 적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씹히는 감이 있긴 하나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사용하면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세팅이에요. 듀얼 액션 키에 들어가는 스위치가 아닌 일반 키에 들어가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쫀쫀한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리니어 타입의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인데 동작압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꽤 가벼운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약간 적축 느낌이 나는 쫀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 세팅을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이쪽이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듀얼 액션 키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이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사 측에서도 이걸 최적화해서 출시할 거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프로토타입에서는 살짝 거슬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모든 키보드를 수령하면 무조건 타이핑을 먼저 해봅니다. 타이핑을 해보면서 키보드의 질감이라고 할까요? 탁월한 느낌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리뷰를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통울림이 좀 있길래 문의를 드리니까 통울림 관련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에 흡음재가 폼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실리콘 소재로 업그레이드 할 거고 스위치 자체의 윤활도 개선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탁월한 느낌이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느낌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개선을 해주면 꽤 괜찮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듀얼 액션 키 부분 쪽에 살짝의 이 간섭이라고 할까요? 마찰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만 개선된다고 하면 꽤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RGB 전환을 위한 황동 소재의 스위치의 높이를 올린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스위치의 높이를 조금 올려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토글 스위치들도 외부로 돌출되는 부분을 조금 늘려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사용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단계로만 작동하는 각도 조절 다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의 내구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하면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의 감성을 보완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쉬프트 버튼에 각인을 바꾼다고 하네요. 일반적이지 않은 각인인데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각인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키캡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부분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기 쉽게 개선을 한다고 하네요. 브랜드의 첫 번째 제품이고 프로토타입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꽤 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출시 직전의 샘플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제조사 측에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일부 부분들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듀얼 액션 키라는 게 진짜 신기한 기능이긴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 개의 키를 두 개로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살짝살짝 생기는 오류들을 어느 정도 적응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커스텀을 해서 제대로 키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다고 할 수 있는 키보드 시장에서 정말 특이한 제품이 나와줘서 개인적으로 정말 반가운 키보드였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키보드였어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